자, 반갑습니다. 조선주 아저씨입니다. 언제나 필승! 네, 저 조선주 아저씨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은 슈퍼사이클에 돌입하였다. 그럼에도 아직도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핵심 기업들이 있다. 왜냐하면 초소형주 혹은 소형주이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고 투자자들이 그만큼 모르고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소외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불어닥치면서 대중들이 투자자들이 이를 눈치채면서 이제는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혹은 조선 쪽에서 독과점적인 포지션을 점유하고 있다면 성장성이 뛰어나게 나타날 수 있다면 아마 이 소외주로서의 역할도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조선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분석을 좀 해드렸고 역시나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려왔었죠. 자, 이제 어제 말씀드린 지금 최근에도 조선주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동방성기도 마찬가지죠. 2,930원대에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10% 이상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말씀드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초소형주 위주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조선주 아저씨로서 당연히 HD 현대중공업이라던가 HD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런 조선주들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외에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도 발굴을 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NW도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시총 300억 조선엔진 핵심 초소형주 따라서도 지금 보시면 이 SNW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죠. SNW 역시나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외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죠. 자, 조선 슈퍼사이클 시작. 엔진을 잡아야 합니다. 국내 독점, 전 세계 1위 엔진 핵심 기자재 기업. KSP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1998원대에서 말씀드렸었고 현재는 1998원대에서 2280원, 2280원까지 오르면서 역시나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주 아저씨답게 이런 식으로 초소형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역시나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양전기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항 라인에 대한 돌파가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까지 확인될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관심을 가질 만한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월봉을 봤을 때에도 지금 보시면 유동성 증가라던가 금리 인하의 사이클 혹은 조선에 대한 슈퍼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주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주가가 대략 14,400원 정도였는데 아직도 12,440원대. 그때와 지금의 조선의 사이클은 완벽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런 식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의 상승 추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양전기공업이 어떤 기업이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느냐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혹은 국내에서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점유율 같은 경우가 자 점유율에 압도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자,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70%대의 점유율이 현재 기준으로 90% 이상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품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고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혹은 삼성중공업까지 전부 다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중국 업체들도 조명 기업들이 망하면서 컨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양전기공업의 이런 매출 비즈니스, 사업 비즈니스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조선 40, 방산 30, 자동차 30 이렇게 나눠져 있고 조선, 방산, 자동차 현재 대한민국의 수출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세 개 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대표적으로 조명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천박 조명 시스템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방산에서는 전자 시스템, 전기 제품도 만들고 있고 자동차에서는 센서, 특히나 이 자율주행 센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현대 기아차에서 99%의 자율주행 센서를 수입을 해왔어요. 보시라던가 ST 마이크론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로부터 수입을 해왔었는데 이런 센서를 국내에서 최초로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는 소형주 중소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자율주행 센서를 개발을 하고 납품까지 하면서 사실 저는 센세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 조명기구 같은 경우도 뭐 조명기구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조명 누가 못 만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조선에 쓰이는 조명은 달라요. 내구성이라던가 방수라던가 굉장히 좀 가혹한 환경에서도 절대 망가지면 안 되는, 왜냐하면 조선에 한번 출항을 할 경우에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뭐 몇 개월 이상, 뭐 수십일에서 몇 개월 이상까지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망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히나 배터리 시스템이라던가 조선에 쓰이는 그런 특별한 그런 배관이라던가 전기 시스템이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대양전기공업의 점유율이 이미 90%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 시장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크지도 않고 매력도도 적은데 경쟁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산업이 바로 조선의 조명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방산에서도 통신이라던가 뭐 전자전기라던가 혹은 잠수정에 쓰이는 축전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나 만들고 있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 비중이 30%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사소한 그런 매출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센서, 이제 MEMS라고 해서 MEMS라고 해서 차량 제어 장치 자율주행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대양전기공업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센서예요. 이것도 국내 독점입니다. 네, 국내 독점인 만큼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용화가 될 경우, 시장이 커질 경우, 특히나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결국 마지막 추진선은 수소 연료 추진선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이에 따라서도 대양전기공업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먼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의 선박의 그런 조명들을 살펴본다면, 참고로 이 대양전기공업이 조선의 조명 기업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비중이 40%까지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일단 조선 수주를 받은 이후에 50% 이상 이제 제작이 완료되어야지만 들어가는 제품이 바로 조명이다. 그러니까 50% 이상 조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작년에 굉장히 좋은 그런 수주 잔고를 받으면서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아직 50%까지 아직 멀었죠. 네, 한 올해 하반기, 올해 연말 정도 아니면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지만 본격적인 성장세가 저는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성장세가 아직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주가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었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주가는 시가총액은 항상 선행한다는 점에서, 펀더멘털을 선행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지켜볼 때가 되었다. 결국 주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선행이 된다는 점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의 성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배가 이제 어느 정도의 내구성이냐, 이제 배가 침몰한다거나 폭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명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스스로 이제 전기 제어를 함으로써 그냥 방폭이 되는 그런 식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 없고요. 국내에서는 대양전기공업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우려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조선 슈퍼셀과 더불어서 내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 빠르면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잠수함용에 쓰이는 축전지 역시나 전 세계에서도 내로를 하는 기업이고, 국내에서는 당연히 1위 기업입니다. 방산에 대한 사이클이 불면서 하나 시스템과의 그런 전자 시스템, 통신 시스템뿐만 아니라 잠수정에 들어가는 축전지도 국내에선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기대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철도라던가 자동차를 볼 수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MEMS 기술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센서를 국산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의 99% 이상이 결국에는 수입 제품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국내 최초로 국산했다는 점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대양전기공업 자체적으로는 이런 센서의 전 세계 점유율의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해서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 시스템에 주도하고 있는 그런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도 대양전기공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조선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도 수소라던가 자율주행, 센서, 혹은 방산 시스템까지 골고루 사업을 키워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약간 1,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중소형주에 속한다.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지금의 주가 하락폭은 꽤나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방비, 대한민국의 방산 같은 경우도 매년 이제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블록화가 되면서 방산의 빅사이클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동차용 센서 사업 같은 경우도 매년 50%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조선주 아저씨로서 이제 대양전기공업 같은 실적에 나오지 않는 중소형 기업들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KSP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역시나 굉장히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 같은 경우도 예전에 투자하고 있었죠. PER이 1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압도적인 저평가 성장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기업이죠. HD 한국조선해양 역시나 투자 중이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HST 엔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대창솔루션 급등에 급등을 연속하고 있죠.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에 더불어서 어제 말씀드렸던 동방송이라던가 대양전기공업, 오늘 말씀드리는 대양전기공업도 충분히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분석해드렸고, 조선주 아저씨답게 초소형주에 대해서 어제도 초소형주에 말씀드렸고, 오늘도 초소형주, 얼마 전에도 초소형주 두 종목 KSP와 KSP 그리고 SNW 투자 중입니다. 역시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총 4종목의 초소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